아침마다 눈을 떠도 전날 밤에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늘 무겁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또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과일을 먹은 뒤에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요? 열심히 건강해지려고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나 혈압 수치는 여전히 들쭉날쭉해서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과일을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믿지만 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거나 피로감이 오래 가는 걸까요? 만약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심장 박동의 미묘한 변화, 이유 없이 밀려오는 피로감, 과일을 먹은 뒤에 찾아오는 더부룩함 같은 것들은 사실 간, 신장, 그리고 췌장이 보내는 아주 작지만 무척 중요한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장기들이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회복 과정이 거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점점 물이 말라가는 강처럼 한번 흐름이 막히면 그 안의 생태계가 한밤 사이 잠깐의 수면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엉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릴 때는 이미 합병증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췌장이 지쳐버리고 지방간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습관들, 그 중에서도 과일 때문에 뇌졸중까지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은밀한 증상들 뒤에 숨은 진짜 원인과 과일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먹어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지키는 법을 심지어 하루에 단 한 가지 선택만으로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과 신청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각 질환별로 어떤 과일이 맞는지 제가 더 자세히 나눠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심화 영상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바로 짚고 가겠습니다. 일 많은 한국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무심코 간, 신장, 혈관에 부담을 주는 과일들. 그리고 반대로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 이 중에는 제대로만 먹으면 췌장이 쉬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도록 돕는 거의 아무도 모르시는 특별한 과일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말씀드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실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수천 명에 이르는 중년과 노년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과일을 완전히 좋은 것, 얼마나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단 한두 가지 과일 때문만으로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지방간이 더 심해지고 신장이 약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일을 드시면서도 본인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다라고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특히 혈당과 혈압 그리고 신장 기능이 예민한 중년 이후 환자들에게 각 과일이 몸에 어떤 기전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TV나 블로그, 검증되지 않은 영양 광고에서 들은 말을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은 칼로리가 낮으니까 괜찮다라고 믿고 또 어떤 분들은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소화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자연에서 오는 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간은 더 많은 과당을 처리해야 하며 신장은 더 복잡하게 칼륨을 조절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과일 한 조각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사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가 훨씬 가벼워지고 혈당이 더 안정되고 심장박동이 고르게 느껴지고 잠도 더 깊어지는 변화 말입니다. 제가 진료해 온 많은 환자분들이 단 한 가지 어떤 과일은 끊고 다른 과일 하나를 더하는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 단 한 달 만에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년과 노년의 몸이라도 좋다고만 믿어온 음식들에 속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어지럽게 하고 혈당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과일 3가지와 반대로 췌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매일 면역력까지 지켜줄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을 한 걸음씩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요. 제가 노년층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며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과일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과일이 어떻게 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자연은 건강하다는 이미지에 대한 지나친 믿음 때문에 우리는 50대, 60대의 몸이 더 이상 20, 30대처럼 당과 미네랄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과일, 또 한국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매일 먹는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심장 건강과 소화에 좋다고 홍보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자연 칼륨이 큰 부담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칼륨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이는 곧 영양 보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심장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게 만들고 손발 저림이나 근육 약화를 일으키며 더 위험하게는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74세 강철우 어르신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어르신은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어 가족들이 급하게 구급차를 부른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매우 높아 조금만 더 늦었어도 급성 신부전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르신이 짜게 먹지도 않았고 특별한 건강보조제를 먹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15년 동안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바나나 2개가 심장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리자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자신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제가 제 몸을 해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바나나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년 이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많은 칼륨과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더 이상 갖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맞는 음식 선택을 해야지 예전 습관에 맞춰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노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아마 포도만큼 먹기 편한 과일도 없을 것입니다. 은은하게 달고 수분이 많고 상자를 열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편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한 상자를 먹어버립니다. 문제는 포도에는 흡수가 매우 빠른 당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포도 속 과당 프룩토스과 포도당 글루코스의 빠른 속도로 혈액으로 들어가면 췌장은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반응이 빠르고 회복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췌장 자체가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매일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낡은 기계를 억지로 풀가동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속 당은 요산유리체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요산이 바로 통풍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결정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은 붉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포도는 요산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오기진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40년 가까이 어업에 종사해 오셨고 건강도 좋아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이 심하게 붓고
이불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아프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단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입이 심심해서 포도 한 송이를 거의 다 드셨다는 것입니다. 검사해보니 요산 수치가 상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포도를 끊고 2달이 지나자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범인이 생선이나 매운 국물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포도가 문제일 줄은 누가 알겠어요? 포도는 달지만 부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탓에 사람들은 본인이 탄산음료 몇 캔에 해당하는 당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포도가 과자나 사탕보다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에 친구 같은 과일이지만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수박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수박에는 과당 푹토시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은 과당을 중성지방 트리글라이스로 바꾸어 저장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방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수박을 물처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먹고 더우면 먹고 운동 후에도 먹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과당이 뇌의 배부름 신호를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고 먹고 난 뒤에도 또 다른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제 환자 중 대구에 사는 56세 박은경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가벼운 지방간이 있었지만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공원에서 운동을 한 뒤 시원하게 먹겠다며 수박을 거의 반통 드셨습니다. 2시간 후 심한 복통과 메스꺼움, 탄력감으로 응급실에 오게 되었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혈당까지 급하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박이 이렇게까지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수박 자체가 아니라 50세 이후의 간 기능에 비해 과당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간은 이미 약물, 스트레스, 나이 등으로 많은 부담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과당을 계속 더하면 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과일은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몸이 그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수박 반통을 먹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3가지 과일을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나나 칼륨 때문에, 포도당과 요산 때문에, 수박간을 과부하시키는 과당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먹어야지 몸을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반대로 몸을 회복시키고 심장, 간,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며 특히 50세 이상에게 잘 맞는 4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과일이 중년의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도대체 뭘 먹어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 자연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과일만 준 것이 아니라 장기들에게 가볍게 작용하면서도 몸을 정말 회복시키는 아주 특별한 과일들도 함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바나나나 포도처럼 분명한 단맛이 없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것을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자연식품 중에서도 드물게 단일 불포화 지방을 아주 많이 함유한 식품입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중년층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자주 생기는데 피가 되직해질수록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됩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바로 이 문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2세 김도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은퇴한 교사이신데 피로감이 심하고 가끔 두통이 있으며 저녁이면 다리가 조금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았지만 약을 늘리는 건 원치 않으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튀긴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기름진 고기도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살펴보니 중년의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여 드시라고 안내했습니다. 3달 후 선생님은 환한 얼굴로 다시 오셨어요. 다리 부종이 사라졌고 혈압도 더 안정적이며 나쁜 콜레스테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아보카도가 제 건강을 이렇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보시드미니. 우리는 흔히 지방을 무서워하지만 중년의 몸에는 좋은 지방이 비타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랏빛 과일이라고 뇌 영양제라 부르기도 하죠. 그 이유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이 천연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이 흐릿한 느낌, 약속을 잊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독서 시 집중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즉각 위험한 증상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뇌 기능이 나이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8세 윤미라 씨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이면 머리가 흐릿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세포가 조용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사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습니다. 저는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드시라고 했고 가능하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6달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예전과 전혀 다른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맑아져서 창문을 연 것 같아요. 피곤함도 없고 책을 읽을 때도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블루베리는 기억력 개선뿐 아니라 뇌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세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중년 한국인에게 매일 추천하고 싶은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지만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나 되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중년의 면역체계가 특히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반응은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기라도 몇 주씩 하고 심하면 폐렴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7세 박상우 어르신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감기를 달고 살았고 바람만 스쳐도 기침이 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키위 1개 가능하면 소화 효소가 많은 흰 부분까지 함께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 해 겨울 어르신은 너무나 기쁜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기침도 없고 열도 안 나고 아무 탈도 없었어요. 10년 넘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키위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데 장은 바로 면역의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제가 특히 신중하게 권하는 과일 자몽핑크 자몽입니다.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주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적인 여러 연구에서도 자몽 속 나린진이 인슐린 반응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당뇨 전 단계가 실제 당뇨로 악화되는 위험을 낮춘다는 점이 밝혀져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나린진이 약물 농도를 위험할 정도로 높여 혈압 급강하나 근육통, 심하면 횡문근육해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4세 최명숙 씨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매우 잘 챙기던 분으로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음식도 신경 써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자몽이 혈당과 체중에 좋다는 글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자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후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자세를 바꿀 때 중심을 못 잡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압약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병원에 모시고 와 큰 문제를 피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남에게 좋은 게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네요. 그로스이그. 이 사례는 자몽이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건강에는 절대 맞는 공식이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과일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이 바로 중년의 몸을 위해 자연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 간을 과부하시키지 않으며 심장, 뇌 면역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이 부담을 주고
어떤 과일이 몸을 실제로 도와주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간과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 중년층에서 가장 흔히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속이 편해지라고 디저트처럼 바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는 소화기관이 이미 본식 음식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 속의 과당과 비타민은 흡수가 떨어지고 오히려 더부룩함, 혈당 상승, 수면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 60분 전입니다. 그때는 위가 가벼워 영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키위나 블루베리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은 식사 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미리 만들어 주어 중년층이 특히 어려워하는 식후 혈당 급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변화는 매우 명확합니다. 또 하나, 중년층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과일을 우유, 빵, 밀가루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과일과 빵을 같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환자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밀가루의 글루텐과 우유의 카제인이 과일 속 섬세한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블루베리는 자연 발효 요거트와 아보카도는 잎채소 샐러드와 키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들은 중년의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먹는 방법뿐 아니라 보관 방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보카도는 살짝 단단할 때 사서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뒤 냉장 보관하라고 권합니다. 이 과정이 좋은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블루베리나 베리류는 물과 소량의 식초로 씻어 살균한 뒤 완전히 말려서 보관해야 자연 보호막인 얇은 하얀 층이 유지되고 세균도 줄어듭니다. 키위는 냉장 보관 시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키위를 지나치게 빨리 익혀 영양 손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늘 아침용 간단한 스무디 한 가지를 추천합니다. 아보카도 반개 부어지, 블루베리 한 줌 더지, 키위 반개 부어지, 물 약간 1분만 갈면 완성되는 이 스무디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키위의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꿀이나 우유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스무디를 매일 아침 마시고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덜 피곤하고 잠도 잘 오고 아침 에너지가 훨씬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배운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인간의 몸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이해해주고 한계를 존중하고 올바른 선택으로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만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키위 하나가 면역력을 바꿀 수 있고 아보카도 반개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며 블루베리 한 줌이 뇌를 더 오랫동안 맑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과일 하나를 매일 먹는 습관만으로도 간, 신장, 췌장은 계속해서 힘겹게 버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몸을 예민하게 만들 뿐이고 우리를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건 바로 습관입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이 과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자연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정확히 고르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여정이며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건강하고 맑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나눔이 의미를 갖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